저희끼리 방 잡고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야 되거든요. 요게 내 까라다. 요게 도안 구매랑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돈을 좀 저는 많이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안 작가 되는 방법 A to G 1부터 10까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도안 작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일단 우선 제일 많은 이유를 가지는 건 아마도 내가 만든 디자인을 판매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랑 똑같이 취미가 곧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도안 작가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목차는요. 옆에 요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목차입니다. 정말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희끼리 방 잡고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 확정. 내가 어떤 걸 뜨고 싶은지, 어떤 디자인을 세상에 소리치고 싶은지 그걸 딱 정해야겠죠? 가방, 모자, 다른 소품들, 아니면 의류,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되겠죠? 그거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걸 뜨면 좋을지 정해주셨다면은 이 아이템의 모양이 어떨지, 어땠으면 좋겠는지, 특성이 어떠면 좋겠는지 아이템의 특성을 맞춰서 레퍼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은요, 웹서핑입니다. 무조건 정보 검색을 열심히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내 추구미에 맞는 사진 여러 장을 모아두세요. 요게 뭔가 내 스타일인 것 같다. 요게 내 까라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마구마구 캡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쇼핑몰 탐색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닐 수 있는가? 요게 도안 구매랑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29cm, W컨셉, 카카오 선물하기 등 쇼핑몰을 들어가셔서 이거 좀 예쁜데?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랑 좀 비슷하다 싶으시면은 또 마구마구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캡처해놓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무드보드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한 군데에 모아놔서 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이제 찾는 거예요. 요게 내 까라야. 약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걸 만들 건데요. 주의할 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캡처해둔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면 엄연한 표절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한 아이템의 특성을 가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캡처해놓은 것들의 공통점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베이지색 가방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은 캡처한 부분들에서 이 가방은 동그란지 네모난지 이렇게 사다리꼴이든지 약간 이런 특성을 공통점을 찾아주는 거죠. 또 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나만의 특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베이지색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만의 특성을 잡지 못하면은 그냥 흔한 베이지색 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특성을 넣어줄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단계가 바로 이 무드보드를 만들고 난 직후의 단계예요. 이때 머릿속에 구상해둔 디자인과 무드보드를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디자인의 스케치를 해주시면 좀 좋아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확실한 가닥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이렇게 구현이 될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렸을 때 확실하게 요거는 살리고 싶고 요거는 빼고 싶다 라는 정확한 나만의 피드백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른 디자인이 비슷한 게 있는지 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디자인을 찾았어요? 괜찮겠지 하고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그 디자인을 내신 분이 우리보다 먼저 디자인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번 검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대강 아이디어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은 정확한 치수를 정할 차례예요. 정확한 치수를 정하는 것이 수정도 덜 하게 되고요.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옷장에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디자인이랑 비슷한 크기다 싶으시면은 그 디자인의 정확한 치수를 한번 재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대략적인 치수를 정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는 가방이 만들고 싶은데 집에 있는 이 가방의 크기가 딱이야 라고 생각한 가방이 폭이 20cm라면은 나는 대충 이거보다 조금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한 18cm, 16cm 이 정도로 정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치수를 다 정했으면은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 정하는 차례예요. 대바늘이라면 겉뜨기, 안뜨기, 바늘 비우기, 꽈배기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핀터레스트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나와 있고 뜨개 도서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기법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덧붙여서 말을 하면은요. 기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기법 자체를 차용하는 건 괜찮지만 그 기법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이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에서 새로운 기법을 보고 차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법을 정했다면은 이제 대망의 실을 정할 차례죠. 아이템의 특성에 맞게 실을 잘 골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실은 직접 만져보고 사야 하는 게 정답이기도 하고 사실 최종적으로는 떠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해봤던 실이 아니라면은 그 느낌을 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 돈을 좀 저는 많이 날렸습니다. 이 아이템의 특성이랑 최대한 잘 어울리는 실들을 고르시려면 후기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실에 대한 후기 정말 많이 보시고 후기를 보면은 다른 분들이 이 실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드셨는지 보면서 느낌이 대충 나오거든요. 편물 느낌을 다른 분들이 포토 후기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많이 참고를 하셔서 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을 정했다면은 게이지를 내주셔야 되는데요. 게이지는 세탁 전후로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계산은 저는 엑셀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10cm에 몇 코 몇 단이 나왔다. 그거를 환산해서 내가 정한 치수로 몇 코 몇 단을 뜰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엑셀에다가 계산식을 이렇게 입력해서 계산하는 편입니다. 이제 아이템 제작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수정 단계를 거쳐서 아이템이 완성이 될 거예요, 아마. 마음에 들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 시도마다 도안을 적어두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괜찮고요. 본인이 알아볼 정도로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매 시도마다 도안을 적어두면은 5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 라는 거를 남겨둘 수 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안을 만들 때 초안을 바탕으로 도안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 시도마다 도안을 남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진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도안 작성인데요. 사실 앞에 과정까지는 누구나 솔직히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이 도안 작성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도안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에서 아이템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템 만들면서 초안이 이미 나왔을 거예요. 몇 번째 시도에 좋았던 부분들 모아서 아이템이 다 완성되었고 그거에 대한 초안 최종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안을 바탕으로 도안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더 보기 쉽게 도안을 정리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안 작성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은 우리 여태까지 구매를 해놨던 수많은 도안들이 있잖아요. 그 도안들을 한번 천천히 쭉 모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선호하는 문체는 어떤지 내가 선호하는 도안의 형식은 어떤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 도안을 작성하신다면은 내가 선호하는 문체가 분명히 있고요. 코바늘을 하신다면은 코바늘 기호 도안에서 내가 선호하는 기호 모양이나 형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문체와 기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도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프로그램은 보통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트랑 인디자인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보통 코바늘 도안을 만들 때는 쭉 일러스트레이터만 쓰고 인디자인은 사실 처음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서술형 도안을 쓸 때 조금 쓰는 편이에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도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안을 작성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은 아이패드로도 가능하거든요. 프로크리에이터나 아니면 굿노트 여러 어플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로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뜨는 거를 촬영을 한 후에 핸드폰 어플로 편집을 합니다. 저는 블로, 캡컷 이렇게 두 가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편집을 한 후에는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올리실 때 꼭 일부 공개 영상으로 올리신 다음에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공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링크를 복사하고 네이버 QR코드 만드는 사이트에서 QR코드를 만들어서 도안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안을 다 작성을 하셨다면 무시무시한 관문이 또 남아있는데요. 바로 도안 수정 및 완성입니다. 도안을 이제 완성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실수를 우리는 최대한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은 거를 또 뜨면서 쭉 감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스터를 모집하셔도 됩니다. 저는 테스터를 한 번도 모집해본 적은 없고 또 테스트 니팅은 테스터를 구한다고 할 때 구인은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이 되고요. 도안이티에 구인 글을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공고 글을 올리면은 이제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걸로 지원자분들이 폼 작성을 해주십니다. 폼을 토대로 테스터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테스터가 다 모집 완료가 되면은 오픈 카톡방 개설을 해서 테스터분들께 공지나 테스터분들께서 찾아주신 오류들 이런 거를 소통한다고 들었어요. 도안 수정이 다 되었고 도안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 완성본으로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PDF 파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PDF 파일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태블릿 이런 데에 옮겨서 가독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프린터로 실제로 출력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안을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잘 봐주셔야 해요. PDF로 잘 저장이 됐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기호를 여기에 분명히 이만큼 넣어놨는데 이게 사라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수정할 거는 수정해서 최종 완성본으로 출력이 잘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난관을 부딪힙니다. 계속 난관인데요. 도안을 다 완성을 하셨다면 착용 사진을 찍어주셔야 해요. 제품 상세 사진이나 착용 사진이 필수인 거 아시죠? 우리가 옷 하나, 가방 하나, 모자 하나를 사러 쇼핑몰에 들어가면 아이템을 어떻게 착용하고 어떤 옷에 착용을 했는지 착용샷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상세 컷이 또 나오잖아요. 디테일 컷이라고 그 사진까지 모두 찍어주셔야 합니다. 착용샷을 찍을 때 우리가 전에 만들어놨던 무드보드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게 좀 내 까라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옷들에 맞춰서 아웃핏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옷 입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 핀터레스트에 있는 코디 그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좀 멋져 보여야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옷에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사진을 어디서 찍을지가 중요해집니다. 실내 또는 야외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는 남이 찍어주면은 너무너무 쑥스러워서 뚝딱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삼각대 놓고 씁니다. 혼자 찍으시는 분이라면은 맥세이프 삼각대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하나 장만하셔서 찍으셔도 되고요. 거울 셀카 남겨주시면 정말 좋고요. 다른 분이 찍어준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찍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확한 포즈와 자세 이거를 컷마다 약간 생각해주시는 게 좀 덜 뚝딱이실 것 같아요. 구도는 이렇게 이제 그리드를 켜놨으면 첫 번째 칸에서부터 두 번째 칸까지 이렇게 오면 좋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끝납니다. 최대한 많이 컷을 남겨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 찍고 나서는 좀 못 나와 보일 수도 있는 사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괜찮네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많은 컷들은 쓰일 때가 또 언젠간 분명히 옵니다. 사진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보다 너무 많아서 곤란한 게 훨씬 나아요. 착용샷은 많이 그리고 디테일 컷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본인의 눈에서 이건 색감이 똑같이 나왔다. 이 편물의 특성이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생각되시는 포인트
그 빛 포인트들이 집마다 있잖아요. 장소마다 다 있고 그런 것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의 그 디테일 컷은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찍는 거를 추천드려요. 촬영이 다 끝났다면은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추구미에 맞게 색감 보정은 해주시되 제품의 색감이 너무 달라버리면 안 됩니다. 제품의 색깔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 약간 분위기는 나게 그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아이폰 8 플러스로 촬영하고 기본 편집으로 편집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을 올릴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편집을 더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기본 편집으로만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만 조금 만져주셔도 색감 되게 괜찮아지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적극 활용해 보셔라. 판매를 할 차례인데요. 판매가 가능한 사이트들은요. 스마트 스토어, 개인 사이트, 도아니티, 레이블리 이렇게 크게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스마트 스토어는 처음 만들 때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가능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지 되게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도메인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셔야 하고요. 업체에다 맡기셔도 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안심결제, 간편결제? 결제 브로커? 이런 그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에게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야지 그 우리가 항상 쇼핑몰에서 결제하던 카드 결제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입비도 있고요. 연회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대략적인 저의 소득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대략적인 월 평균을 알려달라고 하시고 또 내부 심사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진입 장벽이긴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보통의 개인 사이트는 디지털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 직접 수기로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레이블리도 있기는 한데요. 레이블리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판매가 안 돼요. 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이제 페이팔로 결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생이 좀 바쁘다. 메일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낼 시간이 없다. 너무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아니티랑 레이블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수수료 걱정 없이 나 시간 빌게이츠라서 그냥 보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 도메인은 제가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고 뽐낼 수 있겠는데 하면은 그때 다시 상세한 후기 알려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차례인데요. 도아니티나 레이블리처럼 따로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들은 그냥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판매창 같은 사이트에서는 무조건 PNG나 JPG 파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거기서 권장하는 크기에 따라서 쇼핑몰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양식은 따로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 취향은 덜어낸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엄청난 여백을 좋아하지 않아서 최대한 깔끔하고 여백이 적게 작업하는 편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어요.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작가까지 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옷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따라하는 건 잘하는데 창의성은 없어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내가 이거 사고 싶다 하는 니트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도안 이게 대충 매치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해보시면은 대충 이제 감이 잡으실 거거든요. 여기서 좀만 더 팔까? 여기서 2단에 한 번씩 줄임을 넣어볼까? 늘림을 넣어볼까? 나는 이 민무늬가 아니라 꽈배기였으면 좋겠는데? 못 떨어지는 꽈배기 찾아봐야지? 꽈배기 찾아서 꽈배기 넣고 약간 이런 식의 변형도 본인만의 도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없다면 원하는 아이템 하나 콕 집어서 약간 따라한 듯 아닌 듯 째려뜨기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실 저는 무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단 한 개도 없고요.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엄청난 근자감 하나로 한 거라서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자격증이면 따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편물에 대한 이해, 의류에 대한 이해, 코바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수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안 짜는 방법 또는 도안 홍보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앞에 도안 구성하는 방법, 도안 짜는 방법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하고요. 도안 홍보 방법, 이것도 저처럼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초보 도안 작가분들이나 궁금한 도안 작가 지망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홍보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를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인스타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인스타에 이제 게시물 또는 스토리 또는 릴스를 올려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면은 광고 탭이 뜨거든요. 그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뭐 4달러씩 5일 막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총 광고 기간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내 프로필에 방문한 사람들 예상한 수가 딱 뜨거든요. 그거를 보고 가격과 일수를 조정해서 광고를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광고를 돌리려면은 물론 자금도 필요하겠지만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잘 이제 기획을 해야 하는데요. 제 경험상 보통 착용샷 이걸 여러 장 해놨을 때 유입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광고가 첫 번째 수단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저처럼 유튜브로 홍보하기. 제가 생각나는 건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요즘 스레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레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매출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트위터도 있겠고요. SNS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은 이렇게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제가 오늘 말을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도 대략적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추가로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네가 뭔데 그런 영상을 찍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뭘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팔로워 100만 유튜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보다 팔로워 1000! 제가 여태까지 겪은 시행착오는 이랬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게 더 뭔가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본 거였습니다. 저도 사실 홍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활발한 SNS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도 겨우겨우 시작해서 무려 2-3주라는 텀을 두고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여러분도 화이팅 해보자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성심성의껏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노출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도안을 계속 낼 거잖아요. 또 도안을 내면서 새로 생긴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초보 유튜버 오늘도 해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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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Thank you.